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산업을 대표하는 연구원을 모시고 그 산업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요, 최근에 가장 뜨겁고 오늘 가장 뜨거운 테마죠.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증권의 박찬솔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로봇 관련된 기사들이 정말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기존에도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는 참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번 사이클이 조금 더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짚어볼까요? 올해가 이제 네. 양산의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이클이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과거 히스토리를 보시면은 연초에 주가가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25년에는 2분기에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이 25년에 달라졌고 26년에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도 1분기에 끝날 것인가 이런 어떤 시기적인 고민이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거의 한 3분기, 4분기 올해 내내 뭐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정도의 관심과 그 투심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로봇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 관련된 발언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27년부터 옵티머스를 판매하겠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기도 했고요. 뭐 인간보다 로봇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까지 했는데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네. 믿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과거에 보면 네. 많은 기술들이 뭐 스페이스X의 로켓 포함해서 안 될 것 같았던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내고 최근에는 자율주행도 네. 국내에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로봇까지도 이제 LLM의 발전과 함께 자율 제조 부분이 이제 성장하는 거 아니냐, 휴머노이드가 가능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저도 이제 믿음이 좀 강화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7년도에 가능할까요? 27년도에는 뭐 볼륨 생산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리고 가정으로 들어올까? 이 부분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공장 단계에서 일부 공정에는 네. 투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은 어쨌든 간 공정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중요한 건 B2C까지 갈 수 있는가 또 있을 것 같은데 B2B 쪽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일단은 B2B가 현실적인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B2C를 먼저 공략하려고 하는 뭐 원엑스 같은 기업들도 네네. 있죠. 그리고 테슬라도 궁극적으로 B2C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보시면은 거의 공장형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훨씬 더 쉽고요. 표준화된 어떤 뭐 기획된 공간 안에서 네. 이제 활동하는 로봇이기 때문에 B2B가 일단 첫 번째 공략될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7년이면은 27년 12월 30일 뭐 이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기간적으로 좀 많이 남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사람보다 더 많아진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믿으세요? 굉장히 좀 오래 걸리겠지만 네. 이게 사람들이 자동차 산업이랑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맞아요. 현대차 뭐 그래서 휴머노이드 이렇게 연결짓고 테슬라도 자동차를 하다 보니까. 네. 하지만 피거 AI 같은 휴머노이드를 뜯어보면 부품이 한 1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부품 수는 스마트폰 생태계랑 비슷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스마트폰이 2007년도에 네. 출시된 이후로 누적 200억 개 정도 판매됐다고 보면 사람이 뭐 80억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스마트폰이랑 유사한 판매량을 달성했을 때 사람보다 많아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일론 머스크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래 걸릴 겁니다. 오래. 사실 이 스마트폰도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보통 소비자들이 인정을 하기까지의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근데 로봇은 훨씬 더 가격에 대한 그 허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세계? 일각에서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냥 증권가에서 그럼 일론 머스크의 휴머노이드 로봇과 대적할 수 있는 브랜드가 뭐가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지금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현대차입니다.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인데 그렇다면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도 그러한 뷰가 맞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대적할 수 있는 플레이어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애초에 보시면은 두 기업들의 철학과 전략이 많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달라요? 테슬라는 보시면은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데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항상 옵티머스를 공개할 때도 춤을 추고 있고요. 네. 사람들이랑 놀고 있고요. 네네. 파티에서 소개되죠. 네. 하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무거운 거를 드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타겟하는 시장이 궁극적으로 다르고 결국에는 누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가가 네. 포인트인데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아무래도 본인들 공장, 뭐 자동차 공장에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전략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어디에 사용되느냐가 좀 차이가 있다고 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이번에 그 CES에서 여러 기업들이 로봇을 좀 보였거든요. 네, 근데 중국 기업은 막 쿵푸 같은 걸 막 추기도 했더라고요. 중국의 그 전략은 뭐예요? 중국의 전략은 네. 일단 우리가 전 세계에서 네. 가장 좋은 운동 능력을 보유한 로봇을 갖고 있다. 결국엔 피지컬 네. 한 부분에 대해서 하드웨어 역량에 대해서 과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군사적으로도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네. 잠재력 정도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내 업체들은 사실은 작업성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춘 시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차이점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의 AI를 탑재해서 작업성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액티비티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저 굉장히 각 국가마다 지금 주력으로 삼는 부분이 다르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현대차의 주가가 어쨌든 로봇 관련 산업에 대한 기대감 속에 강력한 시세를 분출했고요. 그룹주까지도 전반적인 시세가 이어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주가가 그렇다면 로봇 산업의 성장성을 얼마만큼 반영했냐. 가장 중요한 게 그럼 지금 주가가 싼 거냐 비싼 거냐인 거잖아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 현대차 계열 같은 네. 경우에는 현대차와 연관지어서밖에 주가 밸류에이션을 못 하더라고요. 이 흐름 자체가 지금은 네. 자동차 섹터 내에 종사하는 분들의 조금 국한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현대차 내에서 로봇이 확산됐을 때 네. 적정 주가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나타난 시세고요.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했을 때 그 지분 가치까지도 고민을 네. 한 분들도 있을 텐데 맞아요. 다만 이 부분은 뭐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네. 미국 시장에 상장할 때 어떤 가치를 받고 상장할지는 사실상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상장을 한 이후에 시세까지도 감안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점진적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뭐 위로든 아래든 계속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바라보고 계신 거고, 지금 현대차 관련된 그룹사들에 대해서는 현대차와 연동돼서 보는 그 시장의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대차 빼고 우리가 또 다른 기업들을 뭐 응원한다라고 보게 된다면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시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 로봇 테마를 봤을 때 산업적인 측면에서 되게 섹터가 다양하잖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이렇게 피지컬 같은 부분에 있을 때는 관절 하드웨어 쪽도 있을 것 같고 소프트웨어 쪽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쪽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해서 네. 한 번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네. 부분이 있는데 좋아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생태계를 구축할 때 네. VC 업계에서 들은 얘기지만 네. 삼성 리서치, 삼성 글로벌 리서치의 도움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벤처 업계까지 고려해서 다른 기업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네. 또 국내 역량 관련해서 국내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던가 위 네. 로보틱스, 위 로보틱스. 원익 로보틱스, 지금 원익 홀딩스의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로보티즈, 네. A 로봇 이런 기업들을 좀 응원하자라고 말씀드릴 텐데 일부는 또 비상장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뭐 상장 계획도 있는 업체들이 있고 뭐 27년, 28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기업들이 상장할 때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매기세 확산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완성 로봇 기업에서 분위기가 조금 옆으로 가서 부품 쪽까지도 확산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 나타나고 있는데 어디 쪽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다 봐야 될까요? 네.
다 보는 건 힘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저는 기본적으로 대기업의 투자를 받은 업체에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 시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신 것처럼 현대차 계열이 조금 주춤할 때 네. 그리고 노조 관련된 이슈가 재점화될 때 삼성 관련주, LG 관련주, 그리고 네. SK 관련주, 휴머노이드 세트 업체, 완성품 업체를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 시세가 강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돼서 이제 파생되는 부품주들을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대기업의 투자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하면 뭐 SK 하면은 UL 로보틱스 네, 네, 그 맞습니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빼놓을 수가 없겠죠. 삼성 하면 오늘 상대적으로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되게 시총이 큰 기업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가까지 올라갈 정도의 시세가 나오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두 단순히 가지가 대기업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이제 현대차 노조에서 네. 결국에 국내 물량이 미국으로 가는데 네. 미국에서 자율 제조로 현대차가 이제 생산량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경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로봇이란 흐름은 글로벌 흐름이고 한 기업이 막을 수 없는 흐름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현대차에서 나왔던 시세가 다른 그룹들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양한 로봇 ETF들이 상장을 하면서 휴머노이드 기업들을 편입하는 이슈가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다음 기업은 어디가 편입될까라는 기대 속에서 네.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오늘 좀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 어쨌든 시총이 큰 기업들이 ETF에 포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굵직굵직한 자금들로 인해서 시세가 더 나오는 듯한 모습도 있습니다. 저희가 뭐 부품, 뭐 센서, 구동계 이렇게 다양한 분야들도 있지만 연구원님께서는 대기업의 투자를 받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렇다면 좀 다른 부분에서 로봇의 분야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현대차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 공장에 사용되는 게 있고 우리가 뭐 일상의 가사를 도와주는 로봇들도 있고요. 연구를 도와주는 로봇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이쪽에서 바라본다면 어느 분야가 좀 더 주목해 볼 만할까요? 일단 산업 분류로 말씀드리면은 네. 원래는 휴머노이드를 하는 업체들이 자동차 공장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거 AI라던가 네. 어질리티 로보틱스도 첫 번째 고객사를 보시면은 자동차 업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밀하게 부품을 조립하는 부분을 네. 보시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기술력으로. 그렇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쉬운 것부터 시작하자라고 네. 얘기를 해서 물류하고 유통시장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자동차 공장 안에서도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희 하나증권 미래산업팀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기업은 현대무벡스라는 업체이고요. 네. 이 기업이 예전에는 현대 캡티브 물량이 많았습니다. 네. 그룹사 네. 관련된 실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많이 낮아졌고 다양한 소비재 그리고 자동차 업체 쪽에서 물류의 강자로 지금 부각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앞으로 휴머노이드가 물류 시장에 진입을 할 때 이런 현대 계열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중간에서 조율하는 플레이어로서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류 관련해서는 현대무벡스 쪽 주목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다만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요. 최근 주가의 퍼포먼스가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 접근해도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연구원님께서 바라보시는 전략도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은 원래는 굉장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길게 해주세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저는 ISM 제조업 지표를 보고 있고요. 네. 미국의 제조업이 언제 어떻게 반등하냐 지금 굉장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올라갈 때 미국이 자율 제조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그것에 대한 효과로 금리 인하를 통한 유동성 확대 그 속에서 로보틱스에 대한 주가 상승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기업들로 좀 정리 드리자고 하면은 네. 링크 솔루션 네, 이런 업체들이 앞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이 되면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휴머노이드 업체에 다양한 부품들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링크 솔루션이 3D 기업이에요?
여기는 3D 프린터 장비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네. 올해 IPO 상장 자금을 활용해서 네. 대전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4분기 정도면은 이제 본 생산에 들어갈 것 같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된 부품 25종 퀄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상한가를 최근에 갔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27년도에 어느 정도의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링크 솔루션을 가장 먼저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로봇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최근 로봇 기업으로 막 각광받지는 않는데 이 부분 뷰를 좀 참고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연구원님과 함께 로봇 시장과 관련된 앞으로의 성장성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